인력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운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홍민관 클럽 정기 모임이 있어서 충남 아산에 가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과, 건설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9월 1일 날 월요일 날에 3일차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건설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직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먼저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 주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덕규 행정담당 주사, 다음은 김성목 주민자치 담당 주사, 다음은 이병영 공무원단체 담당 주사, 다음은 조호경 정보화 담당 주사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차수분들이 많이 앉아있습니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강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가 많아집니다. 저희 행정과는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는 일과 선거 업무, 또 대외 협력 업무, 또 공무원 노사 업무, 정보 업무 등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연민 여러분들의 높은 안목과 기대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과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에는 총 지적 및 조치 요구 건수가 6건인데 완결이 4건이고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인사운영 검토인데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창조도시를 포괄하면서 타깃적인 인사가 필요를 하다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하여 분장 목표에 적합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인사 운영 시 직렬 불법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하고, 감사 시 예방위주의 감사에 중점을 둬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대체히 막아가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2013년 하반기 정기 인사로 발생한 직렬 불법 부분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고, 차기 인사 시 정보 등을 통해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전문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11월까지 완전히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나 부작용 발생 등으로 의한 징계 요건에 대해서는 거창군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극 활용해서 문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떠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라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군수님 계시면 군수님한테 질문할 사항인데, 행정과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별 의미가 없지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상 조치 결과 27페이지입니다. 진실 불공함에 대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진정한 표현인지 아닌 것 같고 표현이 아닌 것 같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정해진 규정은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그런 상입니다. 그런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직렬 불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용어냐 하면은 우리 공무원 685명 중에 직렬이 32개 직렬이 청군에 있습니다. 소수 직렬도 있고 행정별로 많은 그런 직렬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인사를 이래 해서 배치를 이래 하다 보면 정해 놓은 직렬대로 배치를 못하는 경우가 이래 종종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람이 행정직렬인데 행정직렬보다 더 이쪽에 가서 열심히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수장이나 도급위장 요청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직렬 불법 이 부분은 법적인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정원 규칙을 저희들이 개정하면 바로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10월 달 돼서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정문직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찾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조 홈페이지 보면 지난 민선 6기 첫 인사에 대해 노조 홈페이지에 불만사항이 내부적으로 많은 것을 드러났는데 이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인선 6기가 시작되기 전에 5기 때는 인사를 조직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일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인사를 계속 4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게 해오니까 또 나타나는 문제점이 너무 공무원 조직에 긴장감도 없고 역동성이 떨어진다. 그런 지적이 언론이나 또 주민들로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민선 6기를 출범을 수준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5급 사무관이 내년에 10명 정도 퇴직을 해야 되고 내후년에 또 12명 정도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인력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의 인사 때는 그런 부분 차후 인사까지 감안을 해서 중요하고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젊은 직원을 배치를 해서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정보되는 과정에서 일부 불만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직을 역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일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전에는 보면은 한 달 정도 좀 불만이 있더라도 노조 좀 그렇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좀 늦게까지 이익하는 거 보니까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가 질문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부 결속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내부 불통이라는 불만이 난무하는 것은 전국 톱10 자치제로서의 공고는 큰 걸림돌이라 생각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사실 인사한 부분이 인사를 이래 하고 나면 만족하는 사람보다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이래 승진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의 자리에 4사람이 경쟁을 이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두 자기 나름대로 선호하는 또 정보 보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자기도 그쪽으로 서로 원하는 보직에 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다 조직에서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들이 이게 많이 좀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사를 일 중심으로 저희 기준은 일 중심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일 중심으로 가는 조직을 끌어가는 조직을 위해 운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인사나 그런 강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이가 아주 저하되고 그런 거는 앞으로 과장님 좀 잘 신경 써서 좀 따뜻거리고 그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부서장이나 본인들이 희망서를 받게 됩니다. 원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번 인사 때는 부서장이나 본인이 원하는 그런 그 의사를 저희들이 다른 수용을 못 해도 한 전체적으로 81억 원 정도, 81억 원이 저축가 됐는데 다른 때와 비해서 한 60%를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뭐 만족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공무원에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를 보면은 나타나기 그래 많이 나타나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데도 좀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직원들 사기 저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의원입니다. 이완철 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는 뭐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의 그 성취보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적정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성취보다 네. 조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요. 본의원은 그 점에서요. 개인의 성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의 성취와 아울러서 그 조직 발전을 통해서 대민 서비스 그 통로 구실을 한다, 창구 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의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의 원칙은 저희들 지금 인사의 기준을 정해서 인사를 하기 약 한 2주일 전에 예고를 이래 합니다. 인사의 원칙을. 요번 승진 인사는 어떻게 하겠다. 또 정보 인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예고를 이래 하는데 인사의 기준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또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 원칙을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이라면 다행스러운데요. 들리는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저는 공무원 인사는 우선 서열을 존중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울러서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이야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인사가. 전혀 의외의 인사가 나와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조직 전체가 사기가 떨어지고 불만이 생기고 그것이 외부로까지 표출이 되고 그러면서 국민 전체가 이렇게 들끓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한다는 것은 그 인사와 관련된 그 결정권자들이 크나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린다면요. 방금 이제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김정두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후속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 간사에서 지적된 직렬 불부합 부분요. 이 부분이 이번 7월 인사에서도 나타나게 있죠. 그렇습니다. 해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시고. 지금 더 종합감사 때 지적된 부분은 지도직의 응명 배치를 지적을 미리 했습니다. 지도직의 응명 배치인가 그런 부분은 경미한 부분이라서 현지 시정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시정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된 게 한 분은 퇴직을 했고 한 분은 지도직이라서 기술센터로 들어와서 해소가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토대로 해서요. 지금은 이제 조치 관련한 질문이라서
지금 본격적인 요 감사 자료로 들어가서 추가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표주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주석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욕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안일 무사한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히려 징계를 초래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거창군 적극 행정 명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자치법규로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죠. 이 규정 제7조에 명책 심사위원회 설치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규 운영 이후 현재까지 몇 건의 면책 심사 신청이 있었는지, 또 이에 따른 몇 차례의 면책 심사위원회가 열렸고 몇 명이 이 규정과 제도를 통해 규제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면책 규정 이런 부분은 저희 대부분 해당되는 부분이 도의 종합감사, 종합감사 이런 부분에서 적용을 해서 면책을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도감사 관련해서 면책을 이렇게 받고 이래 된 부분은 상당수가 있는데, 요 기획감사에 정확한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 자체감사에서는 이 부분도 기획감사에서 감사를 드리는데, 자체감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양정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부득이한 징계사유 해당 직원들에 대해 앞으로 이 규정과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국민과 국민을 위하려면 의욕과 의지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 여성 공무원의 성비중이 높아지면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혼의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방안 등이 인지 방편이 아닌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젊은 여성분들은 출산을 위해서 출산 휴가를 3개월 가고, 그리고 4세까지인가 육아 휴가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출산 휴가나 육아 휴가는 시행을 미리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 가는 6개월 이상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이 인정이 돼서 다른 공무원을 충원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공무원 채용을 예를 들어 30명을 해놨는데 예측보다 한 40명 그런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10명 정도 결혼을 이렇게 두가지고 커버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임시적으로 대체 인력을 옛날에 공무원을 했든지 또 근무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인력을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자유 발언에서 언급한 부분에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인력 보충을 할 때 활용하시면 그렇겠죠.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강추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김정도 의원하고 우리 김영란 의원이 자원 발언한 것을 덧붙여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직렬 불법에 대한 해소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천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과장님께 그 실천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런 좀 실천 의지가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인사를 이래 많은 인사를 하게 되면 32개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리를 이게 사람이 아니고 기계인 것들만 바로 딱딱 대역을 할 수가 있는데 업무의 그 적성 또 능력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직렬로 딱 하기는 한계가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남아있는 요 직렬 불구학 부분이 한 6급 한 500 정도 되는데 요 부분은 10월 달에 그 정원조례 그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서 완전히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소하는 부분은 별로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다짐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괜찮지만 다음에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안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불법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해소는 이제 또 하는데 또 차기 인사를 또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사람이 비록 직렬은 이 직렬이지만 저희를 너무 잘한다. 예를 들어서 모면에 부민장을 할 수 없는 직렬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민장으로 너무 적성에 맞는 거더라. 연장 이상을 꼭 저 부민장으로 시켜야 되다 하는 것은 직무대라 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정합니다. 아닙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서 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 시원하게 좀 대답을 해줘야 되지. 자꾸 이렇게 돌리고 못하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직결 불법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2012년부터 14년에 계속 이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딱 꺼내줘야 되지. 자꾸 뭐 리바이브 하면 뭐 정답하는 거예요. 형님 사무감사에서. 예, 그래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그 이하철 과장님은 그 인사만큼은 신통방통한 사람 아닙니까? 뭐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에서 인사 이 부분은 모든 그래는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군수님한테 시두르지 마시고 좀 소신을 가지고 행정과장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좀 처리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사기 양냉도 시켜주시고 또 적지적소에 또 배치를 함으로써 우리 그 공무원들이 시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그 행정과장님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소신을 가지고 군수님 가시더라도 또 뭐 대변을 해서 이렇게 가요 방향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신 있게 일을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과장님을 믿고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뭐 어디 군수만 뭐 다 일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경남현 위원. 네, 경남현 위원입니다. 인사에는 모집 인사가 있고 또 승인 인사가 있는데 그 모집 인사에 대해서 부원스럽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행정 상무 복받을 때는 그 건의를 했는데 부원수님 대충 언제쯤 뭐 인사 관리나 때 언제쯤 다시 돌아가십니까? 그건 이제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항인데 통상 보면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동안에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 2년 정도 근무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은 전번에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 도와 분과 순환 보직 제도를 한번 건의를 해주시오. 지금 순환 보직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는 거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예. 그 이제 돈은 조직이 크고 자리가 많고 시군의 경우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나온 직렬 불법 이런 부분도 조직이 작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도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좀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시군의 입장도 감안해서 사무관들하고는 그동안 교류를 해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사무관 교류는 좀 그 시군의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점점 줄여나가고 있고 도 자원을 이제 복귀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7, 8, 9급 직원들은 또 전입시험을 통해서 그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청구물건 보건소 직책하고 지금까지 토론내주는 상수도 사업소장이 그 도에서 왔는데 네. 이번에 그 건설과장이 군수께서 그걸 잘했다고 보는데 상수소장하고 건설과장으로 오다 보니까 상당히 도에서 배운 어떤 행정 업무를 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진급과 관계없이 1대1 직책대 순환 보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2명밖에 없는데 그걸 좀 확대해갖고 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좀 검토해 주시길 제가 지역의 지원도 보호해가면서 네. 그런 부분 제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도에서 본 행정을 군에서 또 전수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내가 27페이지인데 저는 그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되고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차원이 아니고 저는 전번에도 일전에 제가 사석에도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못된 걸 가지고 뭐 징계는 당연히 안 해야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잘못된 거는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지만 감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과가 잘못된 거는 저는 인사고과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제가 군의 행정 업무를 보면 참 답답한 게 공무원들이 옛날 자료만 찾습니다. 근거 자료.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일처리했느니까 자료만 들려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새로운 기한을 짜갖고 했다가 잘못되면 책임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업무를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해는 간다 이거. 그런데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어떤 선례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5월 28일 날 규제계 추진단도 발족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자기가 판단하기 애매한 거는 그 규제계 추진단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바뀌고 행정공무원 그 사람을 능력에 따라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걸 기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무슨 거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러고 무슨 창조 그 창조가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규제는 당연하고 인센티브를 줘갖고 정말로 새로운 걸 자기 업무에서 창조하고 새로운 걸 기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돼야 우리 거창군이 발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변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31쪽에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보면 그 서변 정보화 마을이 있고 가남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서변 정보화 마을은 지금 운영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정보마을 자체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한 5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그 중에 이제 우리 군이 2개 정도 있는데 그 마을에서 지금 마을 해관에 정보마을 본부를 이래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남 정보마을 자체도 지금 운영을 같은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남 정보마을은 그 구 습강 초등학교 폐교를 임대를 해서 예. 지금 거기서 운영을 이래 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은 뭐 정보화 교육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은 농산물을 그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은 일단 이제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을 지정을 2군데 했는데 우리 군에서 이게 좀 관리 감독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1년에 단문 한두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우리 그 마을에 또 교육도 좀 하고 그 정해놓고 그냥 자기들 자생으로 살아나도록 내도하고는 별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교육 좀 시키고 또 다른 무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결해서 이미 정했으면은 정한 그 정보마을은 활성화가 돼가지고 다른 마을에서도 우리도 저런 마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보마을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한 정보마을당 한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도비가 한 1,300만 원, 군비는 한 2천만 원 지원을 이렇게 정보마을당 하고 재정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는 저희들 담당하는 부서가 정보화 담당해서 지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마을 주 기능이 옛날에는 도시와 농촌과의 그 정보화 격차를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그 두 개의 마을을 시범적으로 그 운영을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PC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이렇게 보급되고 이랬고 하니까 그 부분보다 그 수익을 좀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이래 있는데 그리 이게 하락한 게 시급이고 또 일반 업체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수익성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우리 이웃 마을에서도 보면은 이제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 정보화 마을로 채택돼서 그 마을이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잘 되고 이러면은 그 옆에 마을도 덩달아서 우리도 저런 걸 한번 해가지고 잘 살아보자 이런 의욕심을 좀 그렇게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리 감독을 해서 옆에서 보면 잘 된다는 그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가이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홍희 의원 먼저 하겠습니다. 이홍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네,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면요, 2년 넘는 사람이 다수 있고 심지어 10년이 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분은 계속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자, 기간제 이 공무원 전환 일의 기준이 있는데요. 전환 기준이 있는데 지금 기간제 지금 현재 기간제를 무기 계약직, 즉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 업무 자체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업무에 지정을 미리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비인 경우는 우리 군에서 전환 대상인가 아닌가 그걸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중앙부처에서 인정을 하는 쪽은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목가에 보면 기간제 근무자는 2년을 근무하고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갖고 지금 14년을 같은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 맞습니까? 어느 분인지 2년 하고 나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와도 1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군지는요?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릴까요? 선생님은 이 기간제가 지금 저희들이 한 115명인가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럼 물론 업무가 많으면 다 모를 수는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부동산 평가 담당입니다. 네. 예, 그분이 보면은 14년을 근무하고 있고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도 46,000필지를 하고 있고 또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 거창 영양 국상에 13만 필지 하고 있고 지가 주택 전면 도산 관리를 2,080매 하고 있고 행정 현수막 제작 1,280건 건당 3만 원을 예상해 보면은
3,840만 원의 그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도 지금 14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생각은 어때요? 그래, 이거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습니다. 이제, 그래 말씀을 하신 게 이제 너무 알겠네요. 예. 알겠네. 제가 요거 나서 이제 그 오래된 사람을 전환을 공무직으로 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직종이 예.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서 그 건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네. 국가사무로서 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국비 그 기관제입니다. 네. 국비 기관제는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직종인가 아닌가를 중앙부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전환을 시켜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걸 처음에는 일이 오래 근무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전환을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검토를 하고 또 중앙부처 지리까지 한번 더 해봤습니다. 네. 지리까지 해봤는데 실제 도저히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예산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치를 못해드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트땡 개발하고 특허 출원하는 거 이건 압니까? 네네. 네, 그럼 특허 좋습니다. 출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왜 모사업소의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근무 1년 만에 공무직으로 전환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사람은 얘나 사업소 쪽인데요. 사업소 쪽인데요. 그거는 그 업무가 군비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그 업무가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군비 부분하고 네. 국비 부분하고 군비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계속해서 있는 것들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부분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여기에는 정말로 외부 인사가 개입다고 보는데요. 개입됐다고. 이 1년 만에 공무직으로 이거 갈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사업소의 특수성이 실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 또 청경이 근무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정규직을 배치를 해서 인력을 늘려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는 상시 계속적으로 있고 그래서 그 근무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그렇게 배치를 해서 시켜준 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 알아본 내용인데 그렇게 계속 할 겁니다. 잘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통일 업무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은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죠. 또 농업기술센터 내가 같은 겁니다. 그 농기계 수리 요원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없는지 여기는 진짜 7시 반에 출근해갖고 7시 반까지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시간 내내 근무하고 돼 있죠. 이런 분들. 기간제 분들. 맞습니다. 8근무 시간인데. 네, 지금 1급은 10시간 그밖에 안 받잖아요. 8근무 시간인데. 그래, 이거는 좀 또 기술센터는 특별한 게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가고 나면은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농기계를 당장 고쳐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밭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나가면은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그래서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어떠한 인맥을 떠나서 또 필요한 자리에 기간제 근무가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설명 잘 해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수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당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네. 거기 보면 공무원 사기 악령 시체 추진 현황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양령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동호회 지원, 휴양시설 운영,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책 중 휴양시설 운영을 보면 3개 콘도에 7개 구자를 1억 3,300만 원을 구매하여 연간 211을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콘도 구매 금액은 전혀 분비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콘도 이용 대상은 어떤 직원이 콘도를 이용하고 신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콘도 이용 우리 그 공무원 일반적 공무원들하고 그 공무직들하고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본인이 공무원 단체 담당이라 하면 그 콘도 현금을 가지고 그쪽 콘도 회사에 연락을 연결해서 그 예약을 해서 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자기 영양책이나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 상세하게 아는 직원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복지에 관한 사항들은 직원 누구나 다 상세하게 알아야 하는 것인데 직원들에게 상세한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자료에 콘도 이용 일수를 보면 계약 일수가 210일 중 35일 정도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날짜가 저조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자료 이래 준 거는 1월 1일부터 요 자료를 내는 시점, 그러니까 한 상반기 쪽의 실적이 되고 작년 걸 이래 한번 작년 연간 걸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이래 보니까 하나 콘도가 30일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한 18일, 대명 리조트가 50일 이용할 수 있는데 51일, 그리고 일선 콘도가 90일 이용할 수 있는데 5일 이래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이용이 안 되는 그런 이유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이용을 하라고 개인 메일을 통해서 통지도 하고 또 어느 시점에 여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개인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 갈 수 있는 사람 신청해라 해서 메일을 보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용을 잘 하는 편인데 계장급 이상들은 잘 이용을 진짜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콘도 중에서 하나 리조트, 대명 리조트는 시설이 이제 좋으니까 실제 좀 공을 이래 하는데 일선 콘도는 시설이 낙후돼서 이용을 지금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많은 고민을 이래 하고 있는데 이 콘도 이용권은 계약 기간이 20년인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계약자 공금을 회수를 이래 할 수가 이래 있습니다. 또 재계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그 홍보를 해서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콘도 수요가 된다면 콘도 구매를 줄이고 다른 사기 양령책 전환은 어떤지 예를 들어 문청사 내에 직원들을 위하여 체력 단련실이라든지 남녀 휴게실을 따로 설치를 한다든지 그 직원들 복리 구성을 위해서 다방 메뉴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고마운 말씀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군청의 사무 공간이 실제 좁아서 좀 규모가 이래 면적이 큰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체력 단련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휴게실도 여러 개 있고 그런데 실제 우리 군 청사의 형편은 직원들이 하는 사무 공간 자체가 이렇게 행정이 협소해서 운영하기 어렵고 또 아울러서 의회도 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은 실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의 한계 때문에 그게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좌우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이쪽 동쪽의 주차장 쪽으로라도 좀 연결을 이래 해서 청사를 좀 확충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소 공간이 허락되는 그런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께서 열심히 군정을 수행하는 것만큼 사기 진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사기 악령책을 직원들께 상세하게 알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존의 시책 외에도 다양한 사기 악령책을 만들어 직원들이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남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완철 과장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거창군과 군수의 성패는 저는 이제 인사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인사가 왜 많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일이 인사라고 한다면요. 그 인사 발령 후에 6개월 미만, 1년 이내에 다시 이렇게 발령을 내는 근거 사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사 발령 후에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사유는 또 뭐며 군청과 읍면으로 이렇게 정보 내는 기준은 뭔지 그걸 답변 바랍니다. 예.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정보를 하는 이 기준은 그 정보 제한 기간은 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이내는 그 대부분 정보를 이게 하지 말도록 되어 있고 또 특별하게 감사나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뭐 2년 이상 정해놓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이래 정보를 하는 그런 부분은 그 조직 운영상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상 필요하다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인사권자가 그러니까 우리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아니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권자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여기에 놔두는 것보다 이쪽에 가서 업무의 전문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문성도 이게 필요하고 또 열정 또 예를 들어서 그 점에 있으면 말씀하시나 본데요? 맞습니까? 아니 그 업무의 전문성 추진력 예. 그러면요. 그 부분도 있지만은 또 문제가 있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본청에 아무개 과장이 6개월 근무하고 면장으로 발령이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개 면장은 또 6개월 근무하고 다시 본청에 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자, 이 관련한 그 민원사항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민원사항 무슨? 잘 모르십니까? 이 이사분자가 이걸 모르십니까? 거기 그 군수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그 문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그 고재에 아마 계시는 분이야 당연히 알겠지만 이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6개월 만에 면회 갔다가 6개월 만에 다시 또 본청에 갔다가 그리 되면 그 면회 사람들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 면이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그런 면장들을 통해 갖고 행정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아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담당 주사는 면 사무소에 9달 근무를 했습니다. 9달 근무하고 본청에 진입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본청 어떤 아무개 주사가 또 6개월 또 근무를 합니다. 하고 바로 또 본청 내에서 타 부서로 또 발령을 받았어요. 자, 또 아무개 그 직원은 넉 달 근무하고 또 발령을 받고요.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요. 업무의 전문성이나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인사를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수의 많은 인사 과정들을 보면 이렇게 업무의 그 전문성, 연속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돼 있고 당사자하고 그 해당자하고 그리고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전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것이 결국은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재의 그 민원 같은 경우는 고재 면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면장 조금 이제 사기놓고 조금 파겠는데 그새 갚힌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에 본 의원은 인사 관련 규정에 이렇게 정보 제한기간 1년이 원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1년 이내 정보 금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없도록 시정 조치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년 이상 장기 근무자 152쪽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장기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자, 뭐 때문에 이렇게 장기 근무자가 많습니까? 이제 이 장기 근무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장기 근무로 가는 걸 과장들은 이제 과의 책임자고 그 밑에 6급은 보직을 기준으로 일하고 직원들은 그 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대부분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 쪽이 많은데 사회복지는 저 주민생활지원실밖에 군청에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소수직렬이라는 이야기인데 아울러서 또 업무 전문성도 요구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본의원이 봤을 때 아무개 주사는 4년이 넘도록 한 업무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소수직렬이라 할지라도 저는 최대한 순환 보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직렬 불법 부분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시는 직렬이 어느 직렬인지는 모르는데 그 직렬이 소수 직렬인 것들은 갈 데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구체적으로 사례를 이야기하기 전에는 좀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사례는 창조과에 있는 모 계장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이네요. 예,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보 제한 기간은 최소한 그 이상이 되면 정보를 허락하는 부분이고 그 업무의 적성이 맞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른 직원이 가서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뭐 5년도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성관계 담당 계장은 6년 근무를 하고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로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인사규칙에서 봤을 때는 자, 본청 및 사업소의 결혼을 보충하려고 할 때는 읍면 그리고 사업소에 해당되는 직급 공무원을 우선 발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서 예외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창군의 인사는 예외가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환보직 기간을 순환 정보 기간을 2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공평한 인사,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이게 반드시 이렇게 순환보직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그 이사권자의 어떤 주관적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군청과 읍면 정보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개 주사는 승진하고 면 사무소에 9달 근무하고 군청으로 전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더욱이 또 아무개 주사는 승진하고 바로 또 본청에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승진하고 바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자, 군청과 읍면 정보의 어떤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업무가 방금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후자는 건축을 이야기하는 부분 같습니다. 시설지의 건축. 시설지의 건축은 읍면에 직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나가는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은 일에 있는데 원칙상으로 읍면에 건축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지의 건축 분야는 읍면에 배치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읍면에 나가서 보직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입이 된 경우가 있다 하는 일을 말씀하는데 그 어떤 내용을 내가 아는데 그 부분은 실제 이렇습니다. 지난 6대 의회 때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인사를 미리 운영하면서 발탁 인사를 안 한다 하는 지적이 6대부터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6개월 근무하다 본적 진입된 사람들은 그 직렬에서 가장 열심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그 업무를 맡아야
조직이 잘 돌아간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발탁해서 인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인사든 조직원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라야 됩니다. 조직원 그런데 전체가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발탁 인사다 이런 일방적인 인사에 의해서 그 인사에 의해서 굉장히 자기가 저하되고 불만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끄럽고 있어서 지금 계속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창군 인사 규정에 의거해서 본청에 결혼이 생기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한 것처럼 읍면 및 사업소에 해당 직렬을 우선 발탁을 하길 지적합니다. 자, 발탁 임용하지 않았음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담당주사 승진자는 승진 후에 일정 기간 무보직 근무하고 읍면 사무소에 반드시 거쳤다가 본청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런 보직 부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진하자마자 보직을 받는 이런 사례는 잘못되었고 인사 질서가 혼란스러워서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 전체가 불만을 가지게 되고 사기가 이렇게 저하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입 순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9달 근무하고 군청으로 전입한 그 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발탁 인사라고 해도 너무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직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공평성이나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많은 다수의 불만 사항이 된다면 우리 거창군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걱정이 생기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연사무소 근무 1년 이내 군청 전입을 금지하고 승진 시는 사업소, 읍면 이런 근무를 통해 경력 쌓은 그런 사람들이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렇게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아까 계속 이야기되고 있었던 진열 불부합 관계입니다. 그 페이지가 132쪽이 되겠습니다. 132쪽에 진열 불부합 부분 조치사항 부분에서 아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거기 상급기관 자체감사 도감사 조치 결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정보의 제한 불이행, 근무 성적 평정, 업무 부적정, 직렬 지급 불부합, 보직 관리 부적정 요 세 가지 건 같이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어떤 과에 아무개 과에 기술직이 갈 수 없는 부서인데 어떤 기술 담당 주사가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직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직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기술직이 감으로 해서 행정직 관련한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 부분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어떤 면에 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예. 우리 김영하 의원님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예, 조금만 예. 당하게 해주십시오. 자, 지금 이거는 인사와 관련한 거는 좀 세부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다 보니까 시간을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또 듣을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답변 너무 많이 하면 제가 정리를 보내서 빠르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 부위원장은 진열은 그 직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진열을 어떻게 해요? 네, 그 진열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진열을 벗어나서 이렇게
임용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예. 자, 가조면에 부면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네, 네. 아실 겁니다. 네. 그러면 자,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가족면 지금 부면장의 그 보직은 어떻게 주는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주민생활지원계장이나 읍면총무계장 중에서 읍면장이 공수에게 추천을 하면 부면장을 보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계장도 부면장을 할 수가 있고 총무계장도 부면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렬은 지금 현재 행정, 농업, 또 시설, 또 세무, 사회복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면의 경우는 지금 사회복지 관리장이 관리 운영지분이라고 기능직을 정규화 지금 시켜주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관리 운영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리 운영지분도 일반직인데 이 사람이 일하는 걸로 봐서는 농업이나 사회복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을 쳐서 일반직으로 11월 달에 전환이 되는데 이 사람은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이 있어서 시험 없이 일반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11월 달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고 읍면에서도 읍면의 가족면의 형편을 봐서 읍면장이 요청을 하고 또 당연히 11월 달 되면 거리 가야 되는 직렬이고 관리 운영 직군도 전환하기 전에 경과 규정이 있어가지고 주도된다 하는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그 정원 배정 규정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이런 거에 의거하면은 지금 방금 지적한 앞서 지적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이나 법령에 의거해서 운영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도감사가 지적된 1년도 안 돼가지고 김연아 의원님 1년도 안 돼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도 발언하시는 의원님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하고 나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거창군 전반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이렇게 형식적인 거 이런 걸 따진다는 것은 그건 감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나는 봅니다. 제 답변도 한번 들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끊었지 않습니까? 도감사 지적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이 또 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었단 말씀입니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또 이렇게 발탁 인사를 한다든가 막 뽑아다 쓰잖아요. 발탁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탁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발탁 인사를 할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자, 이야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내년에 대감사 오기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잘 하고 있어. 시정이 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한 2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다른 의원님도 지금 질문하실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피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